나는 약 1300km나 되는 먼 길을 차로 달려왔다. 내 딸 수아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이른 아침 6시 나는 벅찬 설렘을 안고 여행 가방을 끌며 딸의 집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수아가 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첫 반응은 나를 안아주는 것이 아니었다. 아, 나를 보는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낯사람을 보듯 차가웠다. 그녀는 말했다. 죄송해요. 엄마, 오실 줄 몰랐어요. 1300km를 달려왔는데 내 친딸은 내가 나타난 것을 마치 큰 짐처럼 여기는 듯했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진짜 끔찍한 일은 그 뒤에 찾아왔다. 내 사위 박지훈이 그녀 뒤에 나타났다. 그는 항상 나를 불안하게 만들던 그 가식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뒤바꾼 그 말을 내뱉었다. 그 63,000달러 때문에 자기가 꼭 여기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나 보네요. 내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다. 내가 결혼식 비용으로 지불한 그 돈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 말을 내뱉던 냉정함 때문이었다. 마치 내가 엄마가 아니라 그저 투자자에 불과한 것처럼. 나는 김선영이다. 올해 71살. 수십 년 동안 나는 좋은 엄마는 모든 것을 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이라고 믿었다. 수아는 나의 유일한 딸이다. 아빠가 8살 때 우리를 버리고 떠난 후 나는 홀로 수아를 키웠다. 나는 2가지 일을 병행하며 나 자신을 희생하고 차를 팔고 집을 담보로 잡혔다. 이 모든 것은 수아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함이었다. 나는 그녀의 대학 등록금, 첫 아파트 보증금. 3년 전 수아가 지훈을 만났을 때 나는 드디어 그녀가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세상에, 나는 정말 큰 착각을 하고 있었다. 지훈은 교묘하게 조종하는 통제광이었다. 그는 조금씩 수아를 내게서 떼어놓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묘한 말들이었다. 어머니가 너무 간섭해요. 이제는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당신을 어린애 취급하잖아요. 나는 내 딸이 변하는 것을 지켜봤다. 그녀는 내게 점점 더 차갑게 대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성장의 일부이고 그녀가 자신만의 일부이고 그들이 내게 결혼식 비용을 요구했을 때 나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63,000달러. 세상에, 그것은 내 거의 모든 퇴직금이었다. 하지만 내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엄마, 저희는 완벽한 결혼식을 하고 싶어요. 수아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내게 말했다. 엄마는 항상 저희에게 관대하셨잖아요. 저희가 꼭 갚아드릴게요. 결국 모두 거짓말이었다. 내가 송금하던 그날, 지우는 내게 말했다. 선영 씨, 결혼식 비용을 내셨으니 당연히 맨 앞자리에 앉으시겠죠. 나는 그것이 그저 저급한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어떻게 내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밤새 차를 몰아 그 아침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들에게 내가 그저 걸어다니는 은행 계좌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실 줄 몰랐어요. 수아는 다시 한번 말했다. 심지어 나를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분홍색 비단 가운을 입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위해 치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눈물이 가득 찬 사람이 되어버렸다. 지훈이 한 발자국 다가섬에 덧붙였다. 선영 씨, 이건 아주 사적인 자리라 가장 가까운 가족만 초대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니. 마치 내가 그녀의 엄마가 아닌 것처럼. 마치 내가 악몽을 꿀 때 위로해주고 아플 때 간호했던,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기 위해 손에서 피가 나도록 일했던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지만 내가 네 엄마잖아. 내 목소리가 떨려왔다. 내가 네 가장 가까운 가족이야. 그녀는 시선을 피했다. 누가 봐도 불편해하는 기색이었다. 엄마, 그게 말이죠. 저희는 이미 성당 좌석 배치, 피로연 자리, 모든 것을 계산해뒀어요. 계산해뒀다는 이 차가운 단어로 자신의 결혼식을 표현하다니. 지우는 늘 그랬듯 대화를 주도했다. 선영 씨, 당신의 기여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아와 저는 작은 예식을 원한다며 가장 친밀한 사람만 초대할 거라고 결정했습니다. 가장 친밀한 사람이라니 이 소녀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 내가 가장 친밀한 사람에 속하지 않는단 말인가. 바로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다.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다. 나는 수아를 보며 내가 키운 그 아이의 그림자를 찾으려 했었지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무관심뿐이었다. 나는 낯선 사람을 키운 것이었다. 나는 나를 현금인 줄기처럼 여기는 사람을 사랑한 것이었다. 알겠다. 나는 마침 내 입을 열었다. 놀랍도록 침착한 목소리에 나 자신도 놀랐다.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지우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며 웃었다. 수아는 이 어색한 순간이 지나갔다고 생각하며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나에게도 비밀이 있었고 이 비밀들이 모든 게임의 규칙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나는 내 차로 향했다. 내 존엄성은 이미 산산조각 났지만 나는 차를 몰면서 휴대폰을 꺼내 은행에 전화했다. 안녕하세요. 2주 전에 송금했던 돈을 동결시키고 싶습니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이었다. 네, 고객님. 어떤 이유 때문이십니까? 가족 사기입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5분 안에 그 6만 3천 달러는 동결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내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나는 울리도록 내버려뒀다. 누가 전화하는지, 왜 전화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은행의 송금 동결 알림이 이미 수아의 계좌로 전송되었을 것이다. 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의 지훈의 표정을 상상할 수 있었다. 내 딸이 완벽한 결혼식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그 공포에 질린 눈빛을 상상할 수 있었다. 이제는 그 공포에 질린 눈빛을 상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전화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직 때가 아니다.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데 그 사람이 옆에 없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느끼게 할 때였다. 나는 마을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호텔에 투숙했다. 예전에 그들을 보러 올 때마다 머물렀던 저렴한 모텔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사치스럽고 싶었다. 돈 때문에 나를 존중해주는 낯선 사람들에게서라도 존중받는 느낌을 받고 싶었다. 프런트 직원은 체크인할 때 내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주었다. 환영합니다. 김선영 고객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가신 존재가 아닌 귀한 손님으로 대우받는다. 내 방, 정원 전망의 스위트룸에서 나는 와인 한 잔을 따르고 앉아서 기다렸다.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었다. 내 휴대폰이 전화 폭격을 받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수아, 두 번째는 또 수아, 네 번째는 또 수아, 네 번째는 또 수아, 네 번째는 모르는 번호. 아마 지훈이 다른 전화로 건 것이리라. 아마 지훈이 다른 전화로 건 것이리라.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일곱 번째, 일곱 번째. 나는 모두 음성 메시지로 연결되도록 뒀다. 마침내 메시지를 들어보기로 했다. 이제 내 돈이 필요하니 문제라고 말하는군. 두 번째 메시지는 지훈의 것이었다. 그의 어조는 완전히 달랐다. 선영 씨, 무슨 장난을 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건 심각합니다. 업체에 지불해야 할 돈도 있고 식장도 예약되어 있고 멀리서 온 손님들도 있습니다.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장난이라는 단어가 나를 웃게 만들었다. 만약 이것이 게임이라면 나는 방금 규칙을 바꾼 것이고 그들은 내가 모든 비장의 카드를 쥐고 있다는 것이고 그들은 내가 모든 비장의 카드를 쥐고 있다는 것이고 하지만 나를 정말 놀라게 한 것은 세 번째 메시지였다. 잘 들으세요 노친네. 무슨 짓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2시간 안에 이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분명 후회하게 될 겁니다. 수아가 당신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이게 당신이 원하는 건가요? 당신 딸이 고통받는 것을 보는 게 노친네라니? 세상에 그가 감히 나를 노친네라고 부르다니. 그러면서도 뻔뻔하게도
수아의 고통을 내 탓으로 돌리다니. 이것이 낙타 등뼈를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였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내 변호사 최민준 씨에게 전화했다. 민준 씨, 저 선영입니다. 내일 아침 일찍 만나야겠습니다. 아주 급한 일입니다. 민준 씨는 내가 이혼할 때부터 오랫동안 내 변호사였다. 그는 내 모든 재정 상황을 알고 있었다. 내 부동산, 내 투자, 수아와 지훈이 모르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선영 씨, 목소리가 많이 격앙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모든 세부사항, 모든 모욕감, 모든 잔인한 말들을. 내가 말을 마쳤을 때 전화 너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선영 씨, 그가 막 침묵했다. 민준 씨, 71년 동안 나는 너무 착하고 너무 이해심 많고 너무 관대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이용하고 조종하며 하찮게 여겼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자신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정확히 알게 할 것입니다. 그날 밤 나는 호텔의 오아할 레스토랑에서 홀로 식사하는 동안에도 내 휴대폰은 계속 울렸다. 확인해보니 총 41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다. 두 사람에게서 온 41통의 절망적인 전화. 이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그저 엄마 잘 지내세요? 라고 묻기 위해 전화한 적이 없었다. 이 41통의 전화는 나를 필요로 할 때만 나를 찾는 두 사람에게서 온 것이었다. 하지만 전화가 최악은 아니었다. 문자 메시지들이었다. 단 몇 시간 만에 애원해서 협박으로 바뀌어 있었다. 수아의 메시지는 처음에는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얘기할 수 있어였다. 이어서 엄마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생각했는데였다. 마지막은 만약 엄마가 내 결혼식을 망친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였다. 하지만 지훈의 메시지는 그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게 했다. 선영 씨, 이건 어처구니 없습니다. 어린애처럼 구는 것은 당신에게 아무런 득이 될 게 없습니다. 이어서 당신의 메시지는 잘 받았습니다. 관심받고 싶어 하는군. 원하는 대로 관심은 받았으니 이제 돈을 돌려주세요. 마지막 메시지는 나를 크게 웃게 만들었다. 얘 인색한 노친네. 딸이 행복한 꼴을 못 보는군. 당신은 항상 조종건이었어. 조종건이라니.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준 내가? 딸의 온갖 비용을 대기 위해 몸져눕도록 일했던 내가? 지훈이 딸에게 내가 자기들 관계에 간섭한다는 허튼 소리를 주입할 때도 침묵을 지켰던 내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죄책감이나 후회 때문이 아니라 아드레날린 때문이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힘이 넘치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내 통제 아래 있는 것 같았다. 드디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았다. 다른 사람 인생의 조연이 아니라 새벽 3시 나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하기로 했다. 수아의 SNS를 확인했다. 내가 본 것은 나를 가슴 아프게 하면서도 동시에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한 장 한 장의 사진들. 그녀는 약혼 반지를 자랑하고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자랑하고 신혼여행 계획을 자랑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게시물에 나는 없었다. 그녀의 모든 피드에 나는 언급되지 않았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지만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지난주에 올린 게시물이었다. 미래의 남편에게 정말 감사해요. 나를 독립하게 만들어줬어요. 진정한 사랑은 의존이 아니라 자유라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됐어요. 고마워요, 지훈. 나를 얽매던 사슬을 끊어줘서. 사슬이라니, 내가 바로 그 사슬이었다니. 엄마로서의 내 사랑, 내 희생, 내 헌신. 그녀에게는 이 모든 것이 사슬이었다니. 지훈은 그녀를 너무나 철저히 세뇌시켰다. 그의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조종이었다. 그의 관대함은 더 이상 관대함이 아니라 통제였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것은 단지 결혼식 비용 때문이 아니었다. 그날 아침의 모욕감 때문만도 아니었다. 이것은 수년 동안 내가 무시당하고 가련하게 여겨지며
사람이 아닌 자원으로 취급당해왔기 때문이었다. 나는 노트북을 꺼내 타이핑하기 시작했다. 내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쓰고 내 법적 권리를 조사하고 앞으로 며칠간의 계획을 세웠다. 수아와 지훈이 전쟁을 원한다면 나는 그들에게 전쟁을 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중화기를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르는 것은 내가 그저 약간의 저축이 있는 은퇴한 엄마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나는 부동산, 투자, 인맥을 가진 여자였고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수년 동안 나는 많은 일에 침묵했다. 나는 수아를 보호하기 위해 아빠에 대한 몇몇 세부 사항, 우리의 진정한 재정 상황, 내가 했던 희생들에 대해 비밀로 지켰다. 하지만 침묵은 끝났다. 이제는 내 딸이 모든 진실을 알게 할 때였다. 이제는 지훈이 자신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알게 할 때였다. 동의 투자. 나는 이미 깨어나 옷을 잘 차려입고 전투 준비를 마쳤다. 휴대폰 화면에는 41통의 부재중 전화가 깜빡이고 있었다. 12통의 협박성 메시지들은 나에게 답장을 요구했다. 하지만 나는 어제의 김선영이 아니었다. 더 이상 딸의 결혼식을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려는 엄마가 아니었다. 나는 자신을 되찾기로 결심한 여자였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다. 아침 7시 내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내가 받았다. 수아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산산조각 나 있었다. 엄마, 제발요. 얘기 좀 해야 해요. 집으로 와주세요. 그녀의 어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어제의 무관심이 아니라 순수한 절망이었다. 좋은 아침, 수아. 나는 나조차 놀랄 만큼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늘 아침은 어떠니? 엄마, 장난치지 마세요. 엄마가 왜 전화했는지 잘 알잖아요. 은행에서 엄마가 돈을 동결시켰다고 해요. 잠시나마 나는 동정심을 느낄 뻔했다. 하지만 이내 어제의 그녀의 말이 떠올랐다. 오실 줄 몰랐어요. 그리고 지훈의 경멸하는 듯한 표정이 떠올랐다. 1300km를 달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에 참석하러 온 나를 그들이 어떻게 낯선 사람처럼 대했는지 떠올랐다. 수아, 나는 우리가 진지하게 얘기할 때가 된 것 같아. 이 대화는 진작에 했어야 할 대화였지. 나는 말했다. 하지만 장소는 네 집이 아니야. 나와 얘기하고 싶다면 10시에 신라호텔 로비에서 만나. 그리고 너 혼자 와야 해. 혼자서요? 왜 혼자서요? 왜 혼자서요? 지훈은 제 남편이에요. 우리 가족 대화에 참여할 권리가 있어요. 또다시 지훈이 모녀간의 대화까지 통제하려 드는군. 수아, 지훈은 아직 네 남편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그 돈을 해지하기를 원한다면 너 혼자 와. 그렇지 않으면 오지 마. 네가 결정해. 전화 너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나는 그녀가 지훈과 상의하며 엄마와 얘기할 허락을 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마침내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요. 10시에 갈게요. 그녀는 작별 인사도 없이 전화를 끊었다. 정말이지. 전화 끊기 전에 늘 엄마 사랑해요라고 말하던 정 많고 다정한 내 딸은 이미 내 곁을 너무 멀리 떠나 있었다. 하지만 그 만남 전에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나는 민준 씨에게 전화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만남을 앞당길 수 있을까요? 10시 전에 만나야 합니다. 네, 선영 씨. 얼마나 급한 일입니까? 민준 씨, 유언장을 수정해야겠어요. 완전히 다 바꿔야 합니다. 1시간 뒤, 나는 이미 민준 씨의 사무실에서 수아는 존재조차 몰랐을 서류들을 서명하고 있었다. 정말 확신하십니까? 선영 씨? 그가 3번째로 내게 물었다. 이건 아주 중대한 결정입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민준 씨, 43년 동안 나는 엄마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나는 내 행복, 안락함, 꿈을 희생했습니다. 어제 나는 딸에게 내가 그저 은행 계좌일 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결정에
내 인생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신합니다. 서류는 준비되었습니다. 민철 씨는 내게 모든 세부 사항, 모든 결과를 설명했다. 일단 이 사실을 공개한다면 수아는 자신이 무엇을 잃게 되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겁니다. 그 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24시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웃었다. 민준 씨, 나는 평생 그 대화를 준비해왔는지도 모른다. 그저 나 자신만 몰랐을 뿐. 나는 호텔에 5분 일찍 도착했다. 수아는 이미 그곳에 있었다. 로비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눈은 울어서 벌겋게 붓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다. 그녀는 내가 지난 생일에 사준 연두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작고 연약해 보였다. 악몽을 꾼 뒤 내가 위로해주곤 했던 그 어린아이처럼 잠시나마 내 모성애가 흔들리는 듯했다. 하지만 이내 지훈의 말이 떠올랐다. 그 6만 3천 달러 때문에 자기가 꼭 여기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나 보네요. 엄마!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일어서서 나를 안으려 했다. 나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다. 앉아라, 수아. 할 말이 많아. 그녀가 내 포옹을 거절하자 눈물이 금세 차올랐다. 엄마, 왜 이러세요? 엄마를 모르겠어요. 나를 모르겠다고? 흥미롭군. 왜냐하면 어제 내 딸이 내게 문을 닫았을 때 나도 내 딸을 몰라봤으니까. 특히 1300km를 달려 그녀의 결혼식에 참석하러 온 날을 말이야. 나는 그녀 맞은편에 앉아 거리를 유지했다. 말해봐, 수아. 언제부터 네 엄마가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에 나타날 자격이 없다고 결정한 거니?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일이 좀 복잡해요. 복잡하다라니 책임 회피를 위한 얼마나 편리한 단어인가. 지우는 사적인 예식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만 초대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저는 가까운 가족이 아니었고요. 너를 나 홀로 키우고 2가지 일을 병행하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었던 여자가 가까운 가족이 아니었단 말인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엄마는 당연히 가까운 가족이에요. 하지만 지훈이 엄마가 항상 저에게 너무 집착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저만의 가정을 꾸리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집착이라니. 이것이 그들이 내 모성애에 대해 찾아낸 새로운 단어인가? 수아,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할게. 네 대학 등록금은 누가 냈니? 하지만 첫 차는 누가 사줬니? 너니? 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빌리는데 필요한 돈은 누가 빌려줬니? 너니? 하지만 이것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완벽한 결혼식을 위해 6만 3천 달러를 누가 줬니?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요. 엄마는 항상 저에게 관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왜 이러는지? 수아, 내가 왜 지금 현금 인출기 취급받는 것을 거부하는지? 내가 왜 지금 내 딸의 인생에서 투명인간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지? 엄마는 투명인간이 아니에요. 엄마는 저에게 아주 중요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다. 중요하다고. 수아, 어제 네 약혼자는 6만 3천 달러 때문에 내가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어. 마치 내가 표를 사고 들어온 손님인 것처럼. 마치 내 위치가 내가 준 돈의 액수에 달려있는 것처럼. 지우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결혼식 때문에 긴장해서 그랬을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잖아요. 또다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동들에 대해 지훈을 할 여지가 없는 행동들에 대해 지훈을 해요. 수아,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건 뭔지 아니? 네가 누군가 널 조종하고 있다는 것조차 알아채지 못한다는 거야. 지훈에게 너무나 철저히 세뇌당해서 이제는 네 엄마의 사랑이 독이라고 믿게 된 거야. 그는 저를 세뇌한 게 아니에요. 지훈은 제가 독립하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는 제가 성장하도록 도와줬어요. 독립이라니, 아이러니하군. 독립? 독립? 수아, 너는 나에게 의족이지 않아. 유일한 차이점은
나는 네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단 한 번도 너를 죄책감에 빠뜨리지 않았다는 거야.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지우는 정말 저를 사랑해요. 그는 저에게 최고로 좋은 것만 해주기를 원해요. 너에게 최고로 좋은 것만? 그게 네 결혼식 당일에 네 엄마를 모욕하는 것까지 포함하니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 후에 나를 낯선 사람처럼 대하는 것까지 포함하니 수아는 격앙되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그만해요. 저는 엄마가 그 돈을 해제해달라고 부탁하러 여기 온 거예요. 결혼식은 내일인데 우리의 모든 비용이 그 돈에 달려 있어요. 만약 엄마가 해제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손님 앞에서 망신당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필요하구나. 이제 내가 중요해졌구나. 참 공교롭군. 네 엄마에 대한 네 사랑은 항상 네가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구나. 나도 일어나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한 가지만 말해봐, 수아.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잘 지내는지 그저 묻기 위해 전화한 적이 몇 번이나 되니? 무언가를 부탁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나를 보러 온 적이 몇 번이나 되니? 그녀의 침묵은 어떤 대답보다도 웅변적이었다. 맞아. 단 한 번도 없었다. 네가 나에게 말하는 유일한 때는 무언가가 필요할 때뿐이었어. 도움. 여행 갈 때 네 강아지를 돌봐달라고 할 때. 하지만 단 한 번도 네 엄마가 보고 싶어서 전화한 적은 없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엄마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한다고? 정말이니? 그럼 말해봐. 마지막으로 내게 사랑해요. 엄마라고 말한 게 언제였니? 그리고 그 말 뒤에 돈을 요구하는 말이 붙지 않은 채로 말이야. 수아, 너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너를 보호하기 위해 수년간 지켜온 비밀이야.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네 아빠가 우리를 버리고 떠났을 때 내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어. 그가 요구한 대로 그와 함께 떠나 너를 내 여동생에게 맡기거나 아니면 너를 홀로 키우기 위해 남거나. 아빠가 엄마한테 같이 떠나자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 같았다. 그래, 수아. 네 아빠는 나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그와 함께 떠나 너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했어. 그는 네가 아직 너무 어려서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내 여동생이 너를 잘 돌봐줄 거라고 했어. 눈물이 이제는 통제 불능 상태로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너와 함께 남기로 선택했어. 싱글맘이 되기로 선택했어.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가능성을 희생하기로 선택했어. 네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43년 후에 내 친딸은 나를 마치 성가신 존재처럼 대하다니. 엄마는 몰랐어요. 아니, 수아. 너는 몰랐어. 왜냐하면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으니까. 너를 홀로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는지 단 한 번도 궁금해한 적이 없었지. 밤새 뒤척이며 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는지 의심했던 밤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단 한 번도 궁금해한 적이 없었어. 어떤 남자도 내 딸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었으니까. 나는 3번의 청혼을 거절했다는 것을 단 한 번도 궁금해한 적이 없었어. 호텔 로비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무대가 되었다. 다른 손님들은 조심스럽게 우리를 쳐다봤지만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이 대화는 일어나야만 하는 대화였다.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건 뭔지 아니, 수아. 네가 내가 필사적으로 네가 되지 않기를 바랐던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야. 가족이 더 이상 쓸모없어지면 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야. 수아는 소파에 주저앉아 통제할 수 없는 흐느낌을 터뜨렸다. 엄마, 저는 엄마를 상처 주려던 게 아니에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그냥 지훈이. 그만. 나는 소리쳤고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이 우리를 돌아봤다. 더 이상 지훈이 말했다. 지훈이 생각한다는 말은 하지마. 수아는 어디 갔어? 자신만의 주관이 있던 내 딸은 어디로 간 걸까?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뒤일은
어린아이처럼 들렸다. 지훈이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보게 해줬어요. 그는 엄마가 항상 저에게 너무 통제하려 들었고 제가 성장하는 것을 막았다고 말했어요. 통제욕이라니. 그 단어가 또 나왔다. 수아, 말해봐. 내가 언제 너를 통제했니? 내가 언제 네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막은 적이 있었니? 엄마는 항상 제 남자친구들에게 불만이 많았잖아요. 금지한 건 아니지만 도윤이를 기억해요? 대학 때 저를 때렸던 그 남자?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니? 그녀의 눈빛에 이해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엄마는 어떤 남자도 저에게 손을 댈 권리가 없다고 말했어요. 맞아. 그게 통제였니? 아니면 엄마의 보호였니? 아니면 엄마의 보호였니? 보호였어요. 그녀는 마지막에 인정했다. 그럼 준혁은, 그럼 진혁은, 그럼 친구와 바람 피웠던 그 남자, 그럼 말했는지 기억하니?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니? 지우는 어떻게 엄마의 사랑이 통제이고 그의 조종은 자유라고 믿게 만들었는지. 수아는 침묵하며 내 말을 곱씹었다. 나는 그녀의 눈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주입받은 생각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엄마, 지우는 저를 조종한 게 아니에요. 그는 저를 사랑해요. 그는 저를 사랑한다고? 수아, 너를 사랑하는 남자는 너를 네 엄마에게서 떼어놓지 않아. 너를 사랑하는 남자는 너에게 그와 가족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지 않아. 너를 사랑하는 남자는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모질게 대하게 만들지 않아. 하지만 그는 제가 독립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수아, 주변을 둘러봐. 내가 머물고 있는 이 호화로운 호텔을 봐.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여자가 이런 곳에 머물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무런 자원도 없는 여자가 잔돈을 동결시키듯 6만 3천 달러를 동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녀의 눈은 놀라움이 크게 띄었다. 그 생각은 못 해봤어요. 아니, 왜냐하면 지우는 너에게 내가 너희에게 의존해야 하는 불쌍한 모친네라고 믿게 만들었으니까.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정반대였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휴대폰을 꺼내 그녀에게 화면을 보여줬다. 이게 내 주거래 은행 계좌야. 네가 직접 숫자를 봐. 그녀의 눈은 접시만 하게 커졌다.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진실이야. 그리고 이것은 내 수많은 계좌 중 하나일 뿐이다. 다른 것들도 보고 싶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이 있어요? 일하고 현명하게 투자하고 네가 어릴 때 사뒀던 부동산 덕분이지. 네가 어릴 때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한데다. 사실 나는 부동산을 보고 투자를 하러 다녔던 거야. 우리 둘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수아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수년 동안 이렇게 많은 돈이 있었는데 저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고요? 무슨 말을 해야 했을까? 내 돈 때문에 나를 사랑하게 하려고? 지훈이 네 마음에 눈을 돌리는 대신 내 은행 계좌에 눈독 들이게 하려고? 나는 내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네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엄마가 그렇게 많은 돈이 있었다면 왜 그렇게 힘들게 일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너에게 노력의 가치를 가르치고 싶었으니까. 모든 것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으니까. 돈으로 너를 망치고 싶었으니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다. 눈물이 다시 그녀의 눈에 차올랐다. 정말 너무나 형편없다고 느꼈어요. 이 모든 것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 아니, 수아. 너는 몰랐어. 왜냐하면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으니까. 수년 동안 너는 난 한 번도 묻지 않았으니까. 너는 그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설득력이 없어졌다. 아니라고? 그럼 말해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뭔지 아니? 침묵.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니? 더욱 깊은 침묵. 내가 한가할 때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아니? 나는 71살의 여자야? 더욱 깊은 침묵. 내가 한가할 때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니? 너는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수아. 나만의 취향, 선호도, 꿈, 계획이 있어. 나는 온전한 한 사람이야. 그저 네 엄마가 아니라 엄마. 말을 끝내게 해줘. 어제 지훈이 6만 3천 달러 때문에 내가 참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을 때 그는 내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시켜줬을 뿐이야. 너희에게 내 가치는 돈으로 측정된다는 것을. 내가 줄 수 있는 한 나는 쓸모있는 존재이고 내가 줄 수 없을 때 나는 버려질 것이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엄마는 제가 엄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잖아요. 왜 네 모든 SNS 페이지에 네 모든 결혼식 사진에 네가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한 모든 게시물에 나는 단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니? 왜 너는 단 한 번도 나를 언급한 적이 없니? 왜 나는 네 삶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니? 수아는 고개를 숙였다. 완전히 무너졌다. 지훈이 온라인에 가족에 관한 것을 너무 많이 올리는 건 촌스럽다고 말했어요.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니면 너는 더 이상 스스로 생각할 수 없게 된 거니? 내 목소리는 더욱 강경해졌다. 수아, 마지막으로 지훈의 의견을 묻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게 언제였니? 그는 제 파트너예요. 그와 상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하다고? 네 파트너가 네가 SNS에 네 엄마를 언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게 당연하다고? 네 파트너가 네 엄마가 네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게 당연하다고? 그는 그저 저를 보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무엇으로부터 너를 보호한다고? 네 엄마에게서 상처받는 것으로부터 너를 보호한다고? 지우는 너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고립시키고 있는 거야. 그것은 하늘과 땅 차이야.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보호는 세상에 맞설 도구를 주는 것이고 고립은 네 도구를 빼앗아 너를 고립시키는 사람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거야. 지우는 네가 강해지기를 바라지 않아. 그는 네가 그에게 의존하기를 바랄 뿐이야. 하지만 그는 저를 특별하다고 느끼게 해줘요. 특별하다고? 아니면 특별히 그를 필요로 한다고? 수아, 왜 지우는 네가 내 돈을 쓰는 것에 대해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을까? 하지만 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반대했지. 수아는 미간을 찌푸리며 생각에 잠겼다. 그런 관점으로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당연히 없었겠지. 왜냐하면 그는 똑똑하니까. 그는 네가 내 돈은 받게 하면서도 내 사랑은 받지 못하게 했다. 그는 네가 내 관대함에서 이득을 얻게 하면서도 내 지혜에서는 이득을 얻지 못하게 했다. 그는 너를 내 딸이 아니라 내 상속인으로 만들었다. 그는 너를 내 딸이 아니라 나는 지친으로 만들었다. 내 상속인으로 만들었다. 엄마, 저는 혼란스러워요. 수년 만에 정은 너를 정신 차리게 하고 있는 거야. 너에게 결혼식 비용이 더 중요하니? 아니면 네 엄마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니? 둘 다 중요해요. 왜 꼭 선택해야 하죠? 왜냐하면 어제 너희는 이미 선택했잖아. 너희가 내게 문을 닫았을 때 너희는 돈을 선택했어. 너희가 나를 엄마가 아닌 업체 취급했을 때 너희는 돈을 선택했어. 네 사위 옆에서 나를 모욕했을 때 너희는 돈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 없는 목소리였다. 아니라고? 왜 그가 먼저 신경 쓴 것은 자신의 무례한 태도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여전히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는지. 수아는 침묵하며 이 모든 것을 곱씹었다. 나는 그녀의 눈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엄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네가 생각하기를 바란다. 너 스스로 생각하기를. 지훈의 영향 없이. 나는 네가 그를 만나기 전 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기를 바란다. 그때의 너는 나에게 더 의존적이었니? 아니면 더 너다웠니?
수아, 지훈이 나타나기 전 마지막으로 내게 소리 지른 게 언제였니? 마지막으로 나를 무시한 적이 언제였니? 또다시 진실을 드러내는 침묵.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녀는 마침내 인정했다. 단 한 번도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너에게 네 엄마를 존중하라고 가르쳤으니까. 나는 너에게 가족을 신성한 존재라고 가르쳤으니까. 내가 가르쳤던 가치관이 지훈에 의해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대화에 지쳤다. 수아, 너에게 이사 시간을 줄게. 무엇이 너에게 더 중요한지 결정할 시간. 만약 내일 이 시간까지 네가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내가 너 대신 결정할 거야. 그리고 나는 너에게 약속한다. 넌 내 결정을 절대 좋아하지 않을 거야. 무슨 결정이요? 엄마, 뭘 할 거야? 그건 너에게 달려있지.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나는 지운 없이 71년을 나를 멈춰 세우지 못했다. 그 없이만 이번에는 그녀의 눈물이 나를 멈춰 세우지 못했다. 그 없이도 나는 네 엄마 없이 살 수 있을까? 이번에는 그녀를 위로하고 싶은 내 모성 본능보다 내 고통이 더 강했다.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수아가 배울 때였으니까. 그리고 엄마의 사랑은 무한하지만 존중과 존엄성이 개입될 때에는 끝이 없지 않다는 것을. 그날 오후 나는 수년 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 나 자신을 돌보는 일이었다. 나는 호텔 스파에 가서 마사지를 받고 손톱과 발톱을 관리했다. 마을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미용실에서 머리를 잘랐다. 나는 새 옷을 샀다. 나를 강하고 우아하게 느끼게 해줄 옷들을. 왜냐하면 나는 이미 결정을 내렸으니까. 나는 더 이상 모두가 기대하는 대로 헌신적인 엄마처럼 옷을 입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실제로 누구인지, 즉 성공한 여자처럼 옷을 입을 것이다. 내가 시내에서 가장 비싼 부티크에서 우아한 빨간 원피스를 입어보고 있을 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이번에는 전화를 받기로 했다. 여보세요. 내 목소리는 차갑고 무심했다. 선영 씨, 얘기 좀 해야 합니다. 그의 어조는 어제의 오만함이 아니라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져 기뻤다. 말해봐. 나는 거울에 비친 나를 감상하며 말했다. 이 빨간 원피스는 정말 나에게 잘 어울렸다. 선영 씨, 어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아가 너무 격앙되어 있었고 저도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결혼식은 내일인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오해라니. 얼마나 편리한 단어인가. 아무런 오해도 없었다. 지훈. 너희는 어제 아주 분명하게 말했다. 나는 환영받지 못했고 내 딸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다고. 나는 이 메시지를 완전히 이해했다.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지훈, 한 가지만 물어볼게. 지난 3년 동안 너는 단 한 번이라도 나를 네 약혼녀의 엄마로 대우한 적이 있었니? 아니면 네 눈에는 내가 그저 장애물일 뿐이었니? 전한 어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선영 씨, 저는 항상 당신을 뵀다. 선영 씨, 저는 항상 당신을 존중했습니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진심 어린 웃음의 점원까지 놀랐다. 존중? 나를 노침내라고 부르는 게 존중이니? 지훈, 내가 바보인 줄 아니? 나는 71살이야. 나는 순진한 10대 소녀가 아니야. 나는 네가 무엇을 해왔는지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다. 네가 수아를 알게 된 그날부터 너는 내 딸의 귀에 독을 넣고 우리 모녀 관계를 이간질해왔어. 거짓말 마세요. 저는 수아를 사랑한다고? 아니면 수아가 너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을 사랑한다고? 왜냐하면 한 여자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한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는 그녀가 더 나은 딸이 되도록 돕지, 더 나쁜 딸이 되도록 만들지 않아. 수아는 성인입니다. 그녀는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고?
지훈을 알게 된 후로 수아는 단 한 번도 스스로 결정을 내린 적이 없어. 그녀가 생각하는 것, 그녀가 결정하는 모든 것은 먼저 네 필터를 거쳐야 해. 나는 점원에게 손짓했다. 선영 씨, 우리는 우리 관계를 쌓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결혼식 비용을 해제해달라고 부탁하러 온 겁니다. 이제야 본심이 나오는군. 그는 자신의 무례한 태도에 대해 사과하러 전화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아서 전화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돈 때문에 전화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돈 때문에 전화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돈 때문에 전화한 것이었다. 결혼식은 내일인데 저희는 계약도 있고 업체에 지불해야 할 돈도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의 모든 것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너희 결혼식이 내 돈을 필요로 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당신은 너무 잔인합니다, 선영 씨. 정말 당신 딸의 결혼식을 망치고 싶습니까? 잔인하다는 단어가 나를 멈춰 세웠다. 지훈, 잔인함이 뭔지 아니? 잔인함은 43년 동안 딸을 홀로 키웠는데 그 딸이 결혼식 당일에 네게 문을 닫는 거야. 잔인함은 딸에게 문을 닫는 거야. 잔인함은 딸에게 모든 것을 주기 위해 몸져 눕도록 일했는데 그 딸이 너를 낯선 사람처럼 대하는 거야. 잔인함은 조건 없는 사람을 주었는데 손님들도 멀리서 다 왔고요. 이건 공개적인 망신이 될 겁니다. 맞아. 공개적인 망신이 될 거야. 너희가 어제 나를 모욕했던 것처럼, 너희가 내 딸의 삶에서 나를 침입자처럼 대했을 때처럼. 선영 씨, 이성적으로 생각합시다.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결혼식에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자리라니? 내가 6만 3천 달러를 지불한 후에 나에게 특별한 자리를 베푼다고? 정말 터무니없는 농담이군. 맨 뒷자리니? 부엌 안에서? 아니면 차를 지키라고 밖에 세울 거니? 내 목소리는 말할수록 더욱 엄격해졌다. 더 이상 내 연애에서 성찬을 빼앗아간 후에 내게 빵 부스러기 몇 조각 던져주려 하지 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맨 앞자리. 수아의 부모님 옆에. 지훈, 내가 수아의 엄마야. 나는 옆에 앉을 필요 없어. 나는 그녀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야. 적어도 네가 세뇌시키기 전에는 그랬지. 선영 씨,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돈을 해지할 겁니까? 이것이 바로 100만 달러짜리 질문이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말이야. 지훈, 내 딸이 누가 자기 엄마인지 기억하기를 바란다. 나는 그녀가 존중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란다. 나는 그녀가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배우기를 바란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주 간단해. 아주 간단해. 아주 간단해. 그는 수아가 오늘 바란다. 혼자서. 나는 수아가 오늘 호텔로 오기를 바란다. 혼자서. 나는 그녀가 내게 사과하기를 바란다. 돈 때문이 아니라 나를 무시한 것에 대해. 이건 감정적 협박입니다. 감정적 협박이 뭔지 아니? 딸을 더 쉽게 통제하기 위해 엄마가 독이라고 믿게 만드는 거야. 한 여자가 가족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거야. 사랑을 조종의 무기로 사용하는 거야. 사랑을 조종의 무기로 사용하는 거야.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수아는 매전에는 매일 내게 전화했는데, 이제는 돈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돈이 필요했는데, 사람들은 결혼하면 원래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우선순위는 바뀔 수 있지, 지훈. 하지만 사람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아. 누군가 몰래 적극적으로 그것을 파괴하지 않는 한. 나는 그에게 아무런 대답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의 변명, 그의 조종, 그의 오만에 질렸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피해자인데도 항상 문제야 취급받는 것에 질렸다. 그날 밤 나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홀로 식사하며 전체 상황을 되돌아봤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자유를 느꼈다. 수아를 계속 기쁘게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해방되었다. 혹시라도
실수해서 그녀가 내게서 멀어질까봐 두려워했던 불안감에서 해방되었다. 지훈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항상 조심스럽게 살얼음판을 걷던 상태에서 해방되었다. 왜냐하면 나는 마침내 한계였는 마침내 한계가 없었다. 나는 내 딸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내 딸이 자신을 잃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잃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다시 찾기 전에는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문자 메시지였다. 수아였다. 엄마, 지훈이 우리 대화에 대해 말했어요. 오늘 밤 엄마를 보러 갈게요. 얘기 좀 해야 해요. 얘기 좀 해야 해요. 24시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어쩌면 내 딸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절박한 엄마가 아니었다. 더 이상 절박한 엄마가 아니었다. 더 이상 한 조각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 전쟁은 이제 관심이라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엄마가 아니었다. 나는 내가 받아야 했다. 수아는 밤 8시에 내 스위트룸에 도착했다. 내가 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모습에 나는 놀랐다. 그녀의 눈은 울어서 붉게 붓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으며 여전히 구겨진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끔찍해 보였다. 그녀는 끔찍해 보였다. 하지만 이것은 수년 만에 그녀가 혼자 온 첫 번째 방문이었다. 들어와.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다. 그녀는 천천히 들어와 우아한 스위트룸을 놀랍게 바라봤다. 그녀는 천천히 들어와 우아한 스위트룸을 놀랍게 바라봤다. 한잔 할래? 네, 제발요. 진정할 뭔가가 필요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와인잔을 받아들었다. 엄마, 저는 온종일 아침에 우리 대화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엄마가 많은 부분에서 옳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수아, 나는 모든 부분에서 옳았어. 내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잔인하지 않았다. 문제는 네가 이 모든 것을 인정할 준비가 되었느냐는 거야. 그녀는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제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엄마, 네가 연결이 끊어진 게 아니야.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연결을 빼앗긴 거야. 나는 그녀 맞은편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응시했다. 한 가지만 말해봐, 수아. 마지막으로 지훈과 상의하지 않고 스스로 중대한 결정을 내린 게 언제였니?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내린 게 언제였니?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질문인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그의 의견에 가고 그의 의견 내가 원하는 거야.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 너는 네 자신이 아니었으니까. 너는 지훈이 네가 되기를 바랐던 그 버전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는 저를 사랑해요. 그는 제가 그에게 완벽하다고 말했어요. 수아, 왜 네가 그에게 완벽하다고 생각하니? 그가 너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였기 때문일까? 아니면 네가 그의 원하는 대로 네 성격을 바꾸었기 때문일까?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지우는 그가 저를 성장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말했지만 엄마는 그가 저를 통제한다고 말해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믿지 마, 수아. 너 자신을 믿어. 외부의 목소리가 아니라 네 내면의 목소리가 아니라 네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미 제 목소리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가단에서 작은 예식을 꿈꿨어요. 너는 정말 이렇게 성대하고 값비싼 결혼식을 원했니? 수아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럼 왜 그렇게 하지 않았니? 지훈이 결혼식은 여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모두에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보여줄 수 있도록 성대하게 치러야 한다고 했어요. 모두가 누구니? 수아, 도대체 누구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싶었던 거니? 그의 친구들, 그의 동료들, 그의 가족들. 무언가를 깨달은 듯. 엄마, 저는 제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그녀는 저는 제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전한 듯. 하지만 저는 동의했어요. 저는 약속했어요. 당연히 동의했겠지. 지우는 매우 똑똑해. 그는 너를 직접적으로 강요하지 않았어. 그는 너에게 그것이 너의 생각이라고 믿게 만들었을 뿐이야. 나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수아, 그를 만나기 전 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니? 더 행복하고, 더 행복하고, 더 너다웠지 않니? 더 너다웠지 않니? 더 너다웠지 않니? 그녀의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 같았다. 엄마, 제 약혼자가 저를 자주 비난하는데 내 심장이 빨리 뛰었다. 드디어 그녀가 현실을 보기 시작했다. 아니, 사랑하는 내 딸아. 그건 정산이 아니야. 그게 바로 통제야. 하지만 그는 그가 저를 사랑해서 그렇다고 말했어요. 그는 제가 최고의 자신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최고의 너는 가장 진실한 너야. 그가 만들고 싶어하는 그 버질 거야. 그가 만들고 싶어하는 그 버전이 아니라. 나는 돌아서서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는 너를 완벽하다는 자신의 생각에 맞추기 위해 너를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다. 엄마, 저는 너무 무서워요. 무엇이 무섭니?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서 무서워요. 제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것 같아서 무서워요. 내일 제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는 게 무서워요. 그럼 무엇이 가장 무섭니? 지금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두려움이니? 그녀는 벌떡 일어나 방을 이리저리 사성거렸다. 엄마, 모든 돈은 이미 지불되었고 손님들은 다 왔어요. 만약 제가 지금 취소하면 이건 엄청나게 끔찍한 스캔들이 될 거예요. 수아, 너는 하루의 스캔들을 택할래? 아니면 평생의 불행을 택할래? 내 질문에 그녀는 걸음을 멈췄다. 결혼은 행사가 아니야. 사랑하는 내 딸아. 그것은 평생의 일이야. 지금 의심이 든다면 10년 후에는 어떨지 상상해봐. 하지만 지훈이 화낼 거예요. 그는 제가 미쳤다고 무책임하다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네 행복보다 더 중요하니. 하지만 네 행복이 그의 분노보다 중요하거나 아니면 둘 다 아니거나. 수아는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다. 엄마, 만약 제가 결혼식을 취소하면 지훈을 잃게 될 거예요. 그럼 만약 네가 취소하지 않으면 무엇을 잃게 될까? 저는 저 자신을 잃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엄마도요. 이 대답은 평생의 고통을 담은 외침처럼 그녀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수아, 너에게 한 가지를 말해줄게. 평생 기억했으면 좋겠어. 혼자서 진정한 너 자신으로 사는 것이. 나는 그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네 아빠가 떠난 후 나는 오랫동안 독신으로 지냈어. 그 시절 나는 행복했다. 왜냐하면 나는 진정한 나 자신이었으니까. 파트너가 없는 게 그립지 않았어요? 물론 그랬지. 하지만 나는 가짜 동반자보다 진정한 고독을 택할 것이다. 그리고 봐, 나는 결국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그저 그때는 그것이 내 주된 임무가 아니었을 뿐이야. 진정한 사랑이야. 왜냐하면 그때쯤 지우는 너에게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믿게 만들었을 때였으니까. 그녀의 눈은 접시만하게 커졌다. 남자친구가 있는데 저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고요? 수아, 나는 너에게 여러 번 말하려고 했어.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만났다고 언급할 때마다 너는 화제를 바꾸거나 나이 든 여자를 이용하려는 남자들을 조심하라고 말했지. 그건 지훈이 할 법한 말처럼 들리네요. 나는 일어나 지갑으로 가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건 국진 씨와 내가 여행했을 때 찍은 사진이야. 우리는 행복하고 편안하고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니? 엄마, 그는 엄마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는 나를 정말 아껴줘. 그는 나를 정말 아껴줘. 나도 그를 정말 사랑하고 그를 만나고 싶어해요. 그는 나를 정말 사랑하고 하지만 나는 그가 나를 바꾸거나 너에게서 나를 떼어놓도록 허락하지 않아. 왜냐하면 사랑이 진실할 때 그것은 네 기존 관계를 파괴하지 않아. 하지만
그는 나를 존중해. 내가 언제 어떻게 할지 결정하도록 맡겨줘. 그는 단 한 번도 나에게 그와 내 딸 사이에서 선택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어. 이 대조는 너무나 분명했다. 엄마, 이 모든 것을 깨달으니 너무 고통스러워요. 알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하지만 진실의 고통은 일시적이야. 영원히. 하지만 네가 나를 무시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거야. 거짓 속에서 사는 고통은 평생 가는 거야. 나는 다시 그녀 옆에 앉았다. 수아, 네가 결혼식에 대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네가 지훈과 함께하기를 선택하고 그가 계속해서 네 귀에 독을 넣고 우리를 이간질한다면 나는 내 마음의 평화를 보호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라는 뜻이야. 나는 더 이상 너희 관계에서 현금 인출기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 사랑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 사랑 역할도 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 사랑 역할도 하지 않을 것이고 악당 역할도 하지 않을 것이다. 엄마, 저는 엄마를 잃고 싶지 않아요. 나는 나를 옹호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고 의무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삶에 포함시키는 딸을 받을 자격이 있어. 수아는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제가 엄마에게 너무 못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괜찮아. 사랑하는 내 딸아. 깨닫는 것이 첫걸음이야. 이제 문제는 네가 이 새로운 정보로 무엇을 할 것이냐는 거야. 수아는 내 품에 안겨 20분 동안 울었다. 이것은 조종이나 자기 연민의 눈물이 아니었다. 이것은 현실을 깨닫고 자신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진정한 고통의 눈물이었다. 그녀가 마침내 진정되었을 때 그녀는 수년 동안 내가 본 가장 맑은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엄마, 저는 결혼식을 취소할 거예요. 그녀의 말에 나는 놀랐다. 비록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기도 했지만. 확실하니? 이건 아주 중대한 결정이야. 확실해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서 저를 떼어놓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어요. 저는 제 엄마를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어요. 수아, 결혼식을 취소하는 전제 조건은 네가 그와 정말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어야 해. 나 때문에 취소하지 마. 엄마 때문이 아니에요, 엄마. 저 때문이에요. 저는 그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녀는 결심에 찬 표정으로 소파에서 일어섰다. 지금 당장 집에 가서 내일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말할 거예요. 내가 같이 가줄까? 내가 같이 가줄까? 아니요. 이건 제가 질까? 이건 제가 직접 해야 할 일이에요. 하지만 제가 직접 해야 할. 하지만 한 장비를 해요. 제가 거기서 나왔을 때 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지훈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는 너를 조종해서 마음을 바꾸게 하려고 할 거야. 알아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두 손으로 내 얼굴을 감쌌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엄마의 사랑을 의심해서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엄마의 사랑을 의심해서 죄송해요. 다른 사람들이 엄마가 문제라고 믿게 만들어서 죄송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정신해한 것은 네가 정신에 따라 가장 중요한 것은 수아가 떠난 후 나는 스위트룸 발코니에 혼자 앉아 와인을 마시며 기다렸다. 지훈과의 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그녀의 마음을 바꾸게 하기 위해 모든 조종의 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 딸이 깨어났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깨어난 여자를 다시 잠재우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내 휴대폰이 밤 11시에 울렸다. 수아였다. 그는 제가 미쳤다고, 엄마가 저를 세뇌했다고, 제가 무책임하고 결과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럼 너는 그에게 뭐라고 말했는데? 저는 그에게 지난 3년 만에 처음으로 제 머리가 이렇게 맑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가 저를 엄마에게서 그리고 저 자신에게서 떼어놓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막혔다. 그녀의 목소리가 막혔다. 그녀에 미쳐버렸어요. 엄마,
저는 그가 그런 모습인 것어요. 엄마. 저는 그가 그런 모습인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엄마. 그는 제가 지금 그를 떠나면 제 인생을 망쳐버릴 거라고 말했어요. 그는 제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미친 사람이라고 모두에게 말할 거라고 했어요. 그는 제가 직장을 잃게 할 거라고 했어요. 네 직장이? 그게 네 직장과 무슨 상관이니? 그게 네 직장과 무슨 상관이니? 그는 제 사장님을 알아요. 그는 제 사장님을 알아요. 그는 제 사장님의 제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고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없다고 말할 거라고 했어요. 수아, 그게 바로 협박이요. 만약 그가 정말 협박을 실행한다면요? 사랑하는 내 딸아, 협박으로 너를 붙잡으려는 남자는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는 거야. 그리고 소유는 사랑이 아니야. 엄마, 호텔로 가도 될까요? 그 집에 있고 싶지 않아요? 당연하지. 20분 뒤, 수아는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내 스위트룸에 도착했다. 그녀는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만 가져왔어요. 내일 그가 없을 때 돌아가서 나머지 물건들을 가져올 거예요. 그는 결혼식 취소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니? 처음에는 결혼 전 불안감일 뿐이라며 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그는 화를 내고 저에게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제가 마음을 굳혔다는 것을 알자 그는 계산적이고 냉정해졌어요. 그때부터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수아, 이러한 전략의 변화는 전형적인 조종관은 저종관의 수법이야. 그들은 먼저 너를 수법이야. 그들은 먼저 너를 설법이야. 그들은 먼저 너를 설득하고 그 다음에는 공포에 떨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협박하지. 손님들이 다 올 텐데 결혼식장으로 아침 일찍 성당에 가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직접 설명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입구에 안내판을 세울 거예요. 안내판을 세울 거예요. 안내판? 뭐라고 쓸 건데? 신부 측의 결정으로 결혼식이 취소되었습니다. 불편을 결성으로 결혼식이 취소되었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간단하고 명확하게요. 그녀의 결심에 나는 놀랐다. 그는 마음대로 해도 돼요. 수아, 나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아. 네, 정말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지난해만에 처음으로 저는 저 자신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뭔데? 저는 더 이상 그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 밤 수아는 내 스위트룸의 두 번째 침실에서 잠이 들었다. 하지만 잠들기 전에 우리는 수년 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 우리는 늦게까지 이야기했다. 문제나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꿈, 계획, 즐거운 추억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오랫동안 내 딸이 드디어 다시 내 딸이 되었다. 엄마, 국진 씨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정말 알고 싶니? 네. 엄마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 엄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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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에 대하다. 나는 그에게 국진 씨에 대해, 우리의 여행에 대해, 그가 어떻게 나에 대해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다시 찾게 해주었는지. 압력도 없고 숨겨진 의제도 없어. 그저 네가 네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 느낄 때 만나고 싶어요. 엄마. 엄마의 행복을 지지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녀의 말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수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 네 미래의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 무슨 뜻이에요? 내일 우리는 민준 씨를 만나러 갈 거야. 나는 유언장을 다시 수정할 거야. 내 모든 것은 너의 것이 될 거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조건은 너는 결코 그 누구도 내 돈을 이용해 너를 조종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너는 이 유산을 이용해 너 자신을 독립시켜야 해. 사랑을 사는데 사용하지 말고. 그리고 만약 네가 나중에 아이를 갖게 된다면 그들에게 가족을 존중하는 가치를 가르쳐야 해. 엄마,
저는 엄마의 돈이 있어야만 엄마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네가 그 돈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래야 너는 결코 경제적인 필요 때문에 어떤 학대도 견딜 필요가 없을 거야. 엄마도 그런 일을 겪었어요. 아빠랑? 그래, 그래서 네 경제적 독립이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마침내 잠자리에 들었을 때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나와 수아의 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불안감 없이 잠이 들었다. 나는 내 딸을 되찾았다.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에서 이겼다. 내 딸의 영혼을 위한 전쟁에서. 하지만 나는 지훈이 이것으로 끝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와 같은 남자는 쉽게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일은 힘든 하루가 될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 맞설 필요가 없었다. 내 딸이 다시 내 편으로 돌아왔으니까. 결혼식이었어야 할 그날 하늘은 흐리고 비가 내렸다. 수아는 일찍 일어났다. 평소보다 더 단호한 모습이었다. 엄마, 지훈이 오기 전에 성당에 먼저 가고 싶어요. 김 신부님과 이미 도착한 친척들에게 이야기해야 해요. 내가 같이 가줄까? 그 돈을 해지해 줄 수 있어요? 결혼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돈을 받아야 할 무고한 업체들에게요. 제 결정 때문에 그들이 손해를 봐서는 안 돼요. 그 순간 나는 그녀가 너무나 자랑스러웠다. 내 딸은 진정한 자신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정의감도 되찾았다. 당연하지. 은행이 문을 열자마자 송금할게. 고마워요,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이건 결코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수아는 아침 8시에 떠났다. 나는 호텔에 남아 소식을 기다리고 지훈의 복수에 대비했다.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었다. 아침 10시 내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모두 모르는 번호였다. 첫 번째는 김선영 씨입니까? 저는 혜미입니다. 지훈의 이모입니다. 수아에게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녀는 지금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서화입니다. 지훈의 엄마입니다. 우리는 설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내 아들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세 번째는 설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는 선연입니다. 세 번째는 현연입니다. 지훈의 최년입니다. 지훈은 수아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답을 원하시면 그에게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지훈이 이미 그들에게 자신의 버전을 말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 버전에서 나는 그들의 행복을 파괴한 사악한 조종자였다. 하지만 나를 정말 놀라게 한 것은 내가 모르는 번호에서 온 전화였다. 김선영 고객님이십니까? 저는 지역방송 기자 이준호입니다. 지훈 씨와 수아 씨의 결혼식에 가족 간의 간섭으로 마지막 순간에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입장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올 것이 왔군. 지훈이 언론에 알렸다. 그는 이 일을 공개적인 스캔들로 만들어서 수아에게 압력을 가해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려고 했다. 언론에 대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나는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아는 정오에 호텔로 돌아왔다. 지치고 피곤했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니? 예상보다 훨씬 잘 됐어요. 김 신부님은 정말 이해심이 많으셨어요. 그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보는 것보다 취소된 결혼식을 보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어요. 그럼 친척들은? 대부분은 이해해줬어요. 몇몇은 좀 불쾌해했지만 제가 이 관계에 심각한 의심이 있다고 설명하자 모두 제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어요. 그럼 지우는? 그는 제가 설명을 거의 끝마쳤을 때 도착했어요. 그는 끔찍한 소동을 벌였어요. 엄마가 저를 세명을 거액거렸어요. 엄마가 저를 세뇌했다고, 제가 히스테리적인 미친 사람이라고, 자신이 저에게 3년의 인생을 낭비했다고 소리쳤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니? 그의 이모가 나중에 저에게 말하길, 수아, 내 조카는 항상 통제욕이 강했어.
네가 결혼하기 전에 깨달아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했어요. 정말이니? 네, 분명히 저만 빼고 모두에게 비밀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대화는 수아 휴대폰의 벨소리에 방해받았다. 전화는 계속 울렸다. 지훈이었다. 그녀는 받을지 말지 망설였다. 스피커폰으로 해. 나는 제안했다. 그의 계획이 틀어졌으니 이제 무슨 말을 할지 듣고 싶었다. 수아는 전화를 받았다. 수아는 전화를 받았다. 수아, 고맙다. 드디어 전화를 받는구나. 내 말 들어봐. 우리는 해결할 수 있어. 네 엄마가 너에게 온갖 허튼 소리를 주입했지만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다. 지훈, 그건 허튼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건 제가 진작에 깨달았어야 할 것들이었어요. 수아, 자기, 너는 혼란스러워하는 거야. 네 엄마는 우리 관계를 질투하는 거야. 네 엄마는 우리 관계를 질투하는 거야. 그녀는 네가 자신 없이도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참을 수 없어. 또다시 의심의 씨앗을 심으려 드는군. 지훈, 우리 엄마는 질투하는군.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어. 아니, 지훈. 당신은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요. 내 성격, 우리 엄마와의 관계,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나는 네가 성장하도록, 성숙해지도록 도와줬어. 성숙하다는 것이 저를 가족에게서 고립시키는 것을 의미하나요? 성숙하다는 것이 제 감정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나요? 성숙하다는 것이 의미하나요? 지훈, 당신은 저에게 우리 엄마가 문제라고 믿게 만들었지만 진짜 문제는 항상 당신이었어요. 수아, 나에게 이러지 마. 우리가 함께 만들었던 모든 것을 생각해봐. 우리가 뭘 만들었어요, 지훈? 당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제가 복종하는 관계요. 그건 만드는 게 아니라 통제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니? 만약 당신이 정말 저를 사랑했다면 처음부터 저를 엄마에게서 떼어놓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당신이 정말 저를 사랑했다면, 저를 사랑했다면, 저를 더 나은 딸로, 더 나쁜 딸이 아니라, 수아는 말하면서 나를 쳐다봤다. 나는 그녀의 눈에서 그녀가 수년 동안 이었던 힘을 보았다. 지훈, 모든 것은 끝났어요. 더 이상 저에게 전화하지 마세요. 잠깐만, 우리가 네 엄마와 얘기하면 어때? 우리가 화해하면 어때? 우리가 네 엄마와 얘기하면 어때? 우리가 화해하면 어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정말 믿을 수 없군. 그가 나를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이제 나를 끌어들이려 하는군. 아니, 지훈, 돌이킬 수. 수아, 나를 떠나면 후회할 거야. 아무도 나처럼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당신 말이 맞기를 바라요. 다시는 그 누구도 당신처럼 저를 사랑하지 않기를 바라요. 당신의 사랑은 저를 속까지 죽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즉시 그녀의 휴대폰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한 번, 또한 반복적으로 한숨을 쉬기 시작했다. 한 번, 그런 번. 기묘한 대화를 마쳤어. 이제 그는 네가 지쳐서 전화를 마쳤어. 하지만 나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지훈과 같은 남자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은 복수를 추구한다. 과연 1시간 뒤 그의 다음 전략이 시작되었다. SNS였다. 수아는 친구들이 보낸 스크린샷을 받았다. 지훈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렸다. 3년 연애 끝에 제이아콘녀가 결혼식 당일에 결혼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엄마가 제가 나쁜 사람이라고 믿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조종이 진정한 사람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보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엄마, 그는 제가 조종당하는 미친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믿게 만들려고 해요. 알아, 사랑하는 내 딸아. 예상했던 일이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공개적으로 반박해야 할까요? 아니, 조종관과 말싸움을 벌이지 마.
그들은 피해자 연기를 하는 전문가들이야. 하지만 내가 무언가를 할 거야. 뭘 할 건데요? 하지만 내가 무언가를 할 거야. 너는 세상에 김선영이 누구인지 알릴 거야. 그리고 내 딸이 누구인지도. 나는 단호하게 내 노트북으로 향했다. 수아, 나를 믿니? 완전히 믿니? 네. 지훈이 그가 상대를 완전히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배울 때가 되었다. 나는 그저 걱정 많은 엄마가 아니야. 나는 똑똑하고 자원 많고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으며 진실의 편에 서 있는 여자야.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날 오후 나는 노트북을 열어 내가 결코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만들었다. 하지만 평범한 계정이 아니었다. 이것은 내 전체 이야기를 증거, 날짜, 모든 것을 포함하여 말할 계정이었다. 지훈이 시끄럽게 굴면 나는 그에게 71살의 경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가르쳐 줄 것이다. 엄마, 정말 이렇게 할 거예요? 수아는 내가 첫 게시물을 타이핑하는 것을 긴장한 표정으로 쳐다봤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평생 공격받을 때마다 침묵을 지켰어. 나는 항상 품위 있고 일을 크게 만들지 않는 숙녀였다. 하지만 지우는 내 딸을 건드렸고 나는 그것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 첫 게시물은 간단했지만 강력했다. 나는 김선영입니다. 올해 71살입니다. 어제 내 딸은 결혼식을 취소했습니다. 그녀의 전 약혼자는 제가 그녀를 조종했다고 사방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쪽에서 본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나는 호텔에서 찍은 사진을 첨부했다. 우아하고 위험이 있었다. 그리고 나와 수아가 포옹하는 사진도. 한두 시간 만에 이 게시물은 1000번 공유되었고 4시간 만에 3000번 공유되었고 4시간 만에 3000번 공유되었다. 모두가 내려되었다. 지지의 댓글이 쏟아져 들어왔다. 김선영 씨. 내 두 번째 게시물은 더 직접적이었다. 지우는 제가 제 딸을 조종했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녀가 결혼식을 취소하기 전 우리의 마지막 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의 협박성 메시지 스크린샷, 나를 모욕하는 스크린샷, 나를 협박하려 했던 스크린샷다. 이것이 서로를 사랑하는 남자의 행동처럼 보입니까?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게시물은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여론의 흐름이 바뀌고 있었다. 댓글은 더욱 격렬해졌다. 효과는 격박적이었다. 댓글은 더욱 격렬해졌다. 슈아가 제때 지훈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저다. 하지만 내 가장 강력한 게시물은 세 번째 날에 올라왔다. 지훈은 제가 그의 인생을 망쳤다고 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망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드라마에 자금을 대는 것을 멈췄을 뿐입니다. 나는 63,000달러 송금 스크린샷과 내가 그것을 동결시킨 스크린샷과 내가 그것을 동결시킨 스크린샷을 게시했다.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남자는 이 사랑을 돈으로 측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순간 이야기는 바이러스 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엄마들은 이러한 통제 패턴을 폭로했고 딸들은 이러한 조종광의 수법을 깨달았다. 내 이야기는 뭔가 더 큰 것의 상징이 되었다. 수아는 눈을 크게 뜨고 나를 쳐다봤다. 엄마, 하루 만에 팔로워가 5만 명이나 생겼어요. 알아, 사랑하는 내 딸아.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이 모든 것을 겪었으니까. 나는 단지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느끼지만 말할 수 없었던 것을 글로 표현했을 뿐이야. 그럼 지우는요? 지우는 지금 절박해. 봐, 내 딸의 전 약혼자는 이미 아사나스의 공격적인 답글을 달기 시작했어. 하지만 그가 답글을 달 때마다 그는 더 나빠 보일 뿐이야. 저 놓친 내가 거짓말하고 있어. 수아는 엄마가 간섭하기 전에는 행복했어. 김선영은 프로 조종광이야. 그의 댓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더 많은 지지자를 가져다 준다. 그는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거야. 그는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거야. 봐라, 수아. 조종광은 여론에 대한 통제력을 잃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엄마, 많은 여자들이 저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메시지로 보내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만 마지막 치명타는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했을 때 찾아왔다.
지훈의 전 여자친구 중 한 명이 내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공개적으로 증언하기로 결정했다. 그녀의 이름은 서지혜였다. 수화 전에 그와 2년 동안 사귀었다. 그녀의 증언은 파괴적이었다. 그녀의 증언은 파괴적이었다. 그녀의 증언은 파괴적이었다. 지우는 저에게 똑같은 일을 겪는 것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어요. 그는 저를 가족에게서 떼어놓고 제 돈을 통제하고 제 엄마가 독이라고 믿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녀에게 김선영 씨 같은 엄마가 있어서 그녀를 옹호해주니 정말 기쁩니다. 이 증언 이후 3명의 여성이 더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냈다.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거의 똑같았다. 지우는 고정된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 수아는 그의 첫 번째 피해자가 아니었지만 나 덕분에 마지막 피해자가 될 것이다. 엄마, 그 여자들에게 미안해요. 미안해하지 마.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제때 깨달아서 다행이라고 느껴야 해. 미야기가 다른 여성들이 이러한 경고 신호를 알아차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를 알아차리는데 일주일 후 나와 수아는 그녀가 지훈과 동거했던 아파트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다. 지훈은 스캔들이 터진 후 엘사낫에서 사라졌다. 그의 사장님이 모든 입소문을 보고 난 후 그는 직장을 잃었다. 그의 명성은 완전히 망가졌다. 그가 불쌍하니. 나는 그녀의 옷을 접으며 물었다. 아니요. 수아는 대답했다. 저는 그와 함께 있었던 제가 불쌍할 뿐이에요. 그에게는 아무런 감정도 없어요. 그날 오후 우리가 내 집 정원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수아는 나를 놀라게 하는 질문을 했다. 엄마, 언제 국진 씨를 만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를 만나고 싶니? 그럼요.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제 관계 때문에 그렇게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제 관계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낭비한 동안 기다렸습니다. 산영 씨, 저는 낭비한 것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싶어요. 나는 그날 밤 국진 씨에게 전화했다. 사랑하는 자기, 어떤 분이 자기를 만나고 싶어요. 당신이 저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는지 모를 겁니다. 만남 저녁 식사는 다음 날로 잡혔다. 국진 씨는 2송이의 꽃을 들고 왔다. 내가 본 가장 진심 어린 미소를 띠고 있었다. 수아 씨, 어머님께서 당신에 대해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이미 당신을 아는 것 같습니다. 국진 삼촌, 너무 늦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죄송해요. 아무것도 죄송할 것 없어. 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야. 저녁 식사 내내 나는 국진 씨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수아를 우리 대화에 끌어들이는지 지켜봤다. 그가 엄마로서의 내 역할을 어떻게 존중하는지, 그가 딸과 나의 관심을 얻기 위해 단 한 번도 경쟁하려 들지 않았는지, 이것은 자신감 있는 남자의 모습이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고립시켜 안정감을 얻을 필요가 없었다. 엄마, 수아는 저녁 식사가 끝날 때 내게 말했다. 이제야 진정한 사랑해서 그가 제니 저를 너무나 사랑해서 국진 삼촌은 엄마를 너무나 사랑해서 엄마가 사랑해서 엄마가 사랑해서 엄마가 사랑해서 6개월 후 수아는 새로운 직장을 찾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매일 나에게 전화하라고 격려하는 남자와 데이트를 시작했다. 나는 몇몇 부동산을 팔았고 국진 씨와 나는 함께 세계 여행을 하기로 결정했다. 엄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이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시작한 이후의 전청이었다. 엄마는 아이의 안녕을 위해 싸워. 비록 그것이 힘들더라도, 조종광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통제권을 위해 싸워. 엄마가 가장 존경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뭔데? 엄마가 저에게 내가 진작 말했잖아 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훈의 조종에 넘어갔다고 해서 저를 어리석다고 느끼게 한 번도 만들지 않았어요. 내 목적은 느끼게 한 번도 만들지 않았어요. 엄마는 그저 제가 다시 일어서도록 도와줬을 뿐이에요. 그날 밤 나와 국진 씨가 우리 아파트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그가 내게 한 말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선영 씨, 수아를 위해 당신이 한 모든 것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딸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딸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구해낼 용기가 있는 엄마는 많지 않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아세요? 국진 씨? 무엇을 배웠습니까? 나는 진정한 사랑은 때때로 세상은 다인지 아세요? 국진 씨. 올바른 일을 옹호할 용기. 비록 그것이 당신의 악담처럼 보이게 할지라도 그럼 후회하는 것은 없습니까? 단 한 가지, 내가 내 강렬한 사랑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나는 엄마로서의 내 사랑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나는 엄마로서의 내 사랑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나는 엄마로서의 내 사랑이 수아 모든 것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나른 것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내 딸이 자신을 위해 싸울 수 없을 때 내가 그녀를 위해 나선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친절함이 결코 자기 파괴를 대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아는 엄마만이 자신의 가치를 아는 딸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